후배고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벌써 이제 선거철이 시작되는구나를 네.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위클리벳을 4년간 진행을 하면서 선거철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반려동물 관련 공약이 나온다라는 네. 거죠. 네. 대표적인 게 반려견 놀이터,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네. 그중에서 오늘 주제 반려견 놀이터인데요.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연구 보고서가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공간 조성 현황과 이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저도 사실 조사 과정에서 연구원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 취지를 듣고 이거 진짜 꼭 필요한 연구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보고서가 바로 나왔습니다. 학범 대표가 반려동물 공공공간이라고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는데 네. 반려견 놀이터라든지 반려동물 공원 그리고 테마파크 등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조성한 모든 관련 시설을 다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진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저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과연 반려동물 공공공간 몇 개나 있나요? 2023년 8월 기준으로 총 123개가 있었습니다.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에 39개로 가장 많았고요. 그 뒤를 서울 22개, 경남 8개, 강원 7개가 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제주도하고 세종시에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주도와 세종시에 없다는 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토탈 뭐 123개 생각보다는 네. 많아서 제가 좀 놀라운데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흔히 반려동물 놀이터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만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좁은 공간에 펜스만 쳐놓고도 공공공간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규모도 굉장히 다양하게 다 합쳐가지고 123개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규모가 사실 다양합니다. 123개의 반려동물 공공공간 중에 2,000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시설이 37개, 30.8%였고요. 반면에 500제곱미터 이하의 극소규모 공간도 16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00제곱미터 이상 진짜 대규모 반려동물 특화공원은 현재 7개인데요. 네. 3곳이 추가로 조성 중입니다. 공간도 크기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러면 안에 시설도 상당히 다양할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반드시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올림픽도 아니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숫자가 뭐 늘어나는 것도 좋은 현상입니다만 무엇보다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반려동물들이 진짜 즐거울 수 있는 반려인들이 진짜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보고서에 사실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게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지적을 해놨어요. 맞습니다. 이 연구진이 이 대규모 반려동물 공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설계안을 도출을 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지만 소규모의 반려견 놀이터는 사실상 공간의 설계보다 그냥 단순하게 시설물을 배치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행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설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해외 사례를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반려동물 친화 시설물의 디자인 그리고 도입을 할 때 전문가 의견을 필수적으로 수렴을 하고 설치 장소의 운영을 소관하는 부서와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관리 방안, 조성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 분석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맞아요. 숫자뿐만 아니라 질도 제대로 챙겨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희가 반려동물 관련 얘기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공간 자체를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좀 심할 뿐만 아니라 왜 개를 키우는데 고양이를 키우는데 우리 세금이 들어가야 되냐 그럴 돈 있으면 사람 공원이나 지어라 뭐 이런 얘기 엄청 많거든요.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부지 선정을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진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 반려동물 놀이터가 우리 동네에 들어서면 무조건 싫은 걸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요즘에 반려인, 비반려인 갈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많아졌어요. 대부분 개물림 사고로부터 비롯이 되는데 네. 사실 이 반려견을 산책만 잘 시켜도 여러 가지 행동 문제가 줄어들고 이런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커집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제 반려견 우리 산책을 할 때 이제 목줄을 채우고 나가야 되는데 맞아요. 목줄 길이 2m 길이 제한이 시행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동물 행동학 관련 논문들을 보면은 반려견들이 가끔은 목줄 없이 오프리시로 마음껏 뛰어놀았을 때 행동학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럴 수 있는 공간이 도심지에서 사실은 반려견 놀이터 빼고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곳곳에 만약에 반려견 놀이터가 생길 수만 있으면 반려견들이 오프리시로 좀 더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비반려인과의 갈등도 줄어들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으니까 위험한 곳에서 놀 수밖에 없어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아니 그럴 바에야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아이가 사람의 아이이기도 하고 사실은 네. 반려동물이기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지역 주민 입장에서 난 개도 안 키우는데 왜?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 만드는 이유가 반려인도 좋다고 하는 거지만 반려동물을 또 위한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조금 더 고려해가지고요. 네.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비반려인들의 인식을 좀 호의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반려인들이 잘해야 되거든요. 에티켓 잘 지키셔가지고 개 키우는 사람, 고양이 키우는 사람 다 저렇더라 라는 한번 줄여보아요. 함께 노력해보아요. 그게 우리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공존하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